안녕하세요. 배당의 민족입니다. 오늘도 지난 영상들에 이어서 2월 27일 전까지 투자하면 배당금을 받을 수 있는 기업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4탄이고 이미 앞에서 32개 기업을 알아보았으니 오늘 영상을 다 보시고 1탄부터 3탄도 같이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금융지주입니다. 하나금융지주는 2025년 4분기 배당금으로 1,366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배당 기준일은 2월 27일이고 2월 25일에 보유하고 있어야 배당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금융지주는 분기균 등 배당을 실시하겠다고 했지만 매 분기마다 배당 성장을 보여주었고 4분기에는 엄청난 배당 성장을 보여주었습니다. 2025년 총 배당금은 4,105원이고 전년 대비 배당금이 14% 상향되었고 배당 성향은 25%를 넘길 것으로 예상되어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최근에 주가가 너무 가파르게 상승했기 때문에 배당 수익률이 예금과 비슷한 수준까지 낮아져서 공격적인 투자는 지양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됩니다. 그래도 금융지주 중에서 우리 금융지주가 비과세 배당을 가장 먼저 시행하기 시작했는데 다른 금융지주도 동참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천천히 분할 매수로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KT입니다. KT는 2025년 4분기 배당금으로 600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배당 기준일은 2월 25일이고 2월 23일에 보유하고 있어야 배당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KT는 분기마다 600원의 배당금을 지급하면서 2025년 배당금은 2,40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KT는 전년 대비 배당금을 20% 상향시켰고 배당 성향도 30%를 넘길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무난하게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KT는 수익성 중심의 사업 및 경영관리를 통해 성장형 포트폴리오로 변화를 시도 중이고 이를 통해 2028년까지 1조 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 및 소각을 포함하여 긍정적인 주주 환원을 보이겠다고 공시한 바 있습니다. 다만 외국인 보유 한도가 가득 찼기 때문에 어떻게 해결을 해나갈지 지켜보면서 투자를 결정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세 번째는 포스코홀딩스입니다. 포스코홀딩스는 2025년 4분기 배당금으로 2,500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배당 기준일은 2월 27일이고 2월 25일에 보유하고 있어야 배당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포스코홀딩스는 분기마다 2,500원의 배당금을 지급하면서 2025년 배당금은 만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포스코홀딩스는 2024년과 동일한 배당금을 지급하지만 순이익을 넘어서는 배당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2025년까지 최소 배당금 만원을 설정했었는데 2026년에는 어떤 배당 정책이 발표될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GS입니다. GS는 2025년 배당금으로 3,000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배당 기준일은 2월 27일이고 2월 25일에 보유하고 있어야 배당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GS는 전년 대비 배당금을 10% 이상 상향시켰고 배당 성향도 25%를 넘길 것으로 예상되어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GS 우선주는 보통주보다 50원의 추가 배당을 지급하고 주가도 저렴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높은 배당 수익률을 보이고 있으니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삼양식품입니다. 삼양식품은 2025년 결산 배당금으로 2,600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배당 기준일은 2월 27일이고 2월 25일에 보유하고 있어야 배당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간 배당으로 2,200원을 지급했기 때문에 2025년 총 배당금은 4,80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배당금이 크게 증가했으나 배당 성향이 10%도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분리과세는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교촌 F&B입니다. 교촌 F&B는 2025년 배당금으로 300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배당 기준일은 2월 28일이고 2월 25일에 보유하고 있어야 배당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교촌 F&B 배당금은 세금이 없는 비과세 배당이고 2월 10일 기준 6%가 넘어가는 배당 수익률이 기대되기 때문에 추가적인 분석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AJ네트워크스입니다. AJ네트워크스는 2025년 배당금으로 330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배당 기준일은 2월 25일이고
2월 23일에 보유하고 있어야 배당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배당금이 크게 상향되었고 배당 성향도 높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어 분리과세에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2월 10일 기준 6%가 넘는 배당 수익률이 기대되기 때문에 추가적인 분석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HD한국조선해양입니다. HD한국조선해양은 2025년 배당금으로 9,100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배당 기준일은 2월 27일이고 2월 25일에 보유하고 있어야 배당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배당금이 크게 상향되었지만 배당 성향이 25%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분리과세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 오랜 기간 적자를 기록하며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았었는데 2027년까지는 실적이 좋게 나올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긍정적인 주주환원이 나타날 것 같습니다. 다음은 BGF입니다. BGF는 2025년 배당금으로 130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배당 기준일은 2월 28일이고 2월 25일에 보유하고 있으면 4월 10일에 배당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배당금도 동결되었고 배당 성향도 40%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분리과세는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BGF 리테일입니다. BGF 리테일은 2025년 배당금으로 4,100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배당 기준일은 2월 28일이고 2월 25일에 보유하고 있어야 4월 10일에 배당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배당금도 동결되었고 배당 성향도 36% 정도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어 분리과세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2025년을 포함하여 4년 연속 배당금 동결을 보여주고 있는데 2028년까지 영업이익 3천억 원 이상을 지향하고 있고 주주환원율도 40%를 지향하고 있어서 긍정적인 주주환원을 기대할 수 있겠지만 배당 수익률이 3%대이기 때문에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기업입니다. 오늘의 마지막은 TYM입니다. TYM은 2025년 결산 배당금으로 240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배당 기준일은 2월 27일이고 2월 25일에 보유하고 있어야 배당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TYM은 중간 배당으로 50원을 지급했고 결산 배당으로 240원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총 배당금은 29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배당금도 전년 대비 크게 증가했고 배당 성향도 25%를 넘길 것으로 예상되어 분리과세에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2월 27일 전에 투자하면 배당금을 받을 수 있는 기업 11곳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전 3탄까지 32개 기업을 알아보았고 오늘 11개를 알아보면서 43개 기업을 확인해봤습니다. 영상이 길어질까봐 끊어서 제작을 하고 있고 여전히 많은 기업들이 남아있으니 빠른 시일 내로 제작해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아니라 더욱 더 빠르게 정보를 얻고 싶은 분들은 제가 운영하고 있는 배당 놀이터 네이버 카페로 오시면 매일매일 배당 공시를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 준비한 영상을 마치고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